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책을 읽어 드릴 건데요. 역시나 아직 제가 요새 책을 읽어 드리지 못해서 지금 계속 읽어 드리고 있는 책은 한때 소중했던 것들, 이기주 작가님의 산문집입니다. 책을 마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꼭 가야만 하는 길. 통찰은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다. 한자 통에는 밝다, 명백하다 라는 뜻 외에도 공허한, 텅 빈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동굴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땐 동으로 읽는다. 이는 의미 있는 통찰을 얻으려면 컴컴한 동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동굴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세상의 시끄러움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스스로 나아가 행하는 자발적인 자기 소외 혹은 자발적인 고립의 상태까지 아우르는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나는 집필 기간에는 술 약속을 거의 잡지 않는다. 글을 쓰고 책을 엮는 과정에서 홀로 생각하고 문장을 매만지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감을 앞두고 한참 원고를 매만지고 있는데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 언제 한잔해야죠? 하고 물으면 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얼토당토 않는 대답을 들려준다. 요즘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마실 술은 이미 기자 시절에 다 마신 것 같아서요. 뭐 그렇다고 현재 내가 전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비주류인 것은 아니다. 마음이 뭉개지는 날이면 종종 술잔을 기울인다. 삶이 힘겹고 마음이 지치는 날, 술잔에 쏟아붓는 건 술만이 아닐 것이다. 근심과 절망, 욕심과 상처 따위가 한데 녹아들어 술잔에 담기기 마련이다. 그렇게 쓰디쓴 술을 한 잔 들이키면 목에서 한바탕 눈보라가 몰아친다. 마음이 힘든 날 술을 마시면 술집의 공기를 타고 번지는 비릿한 안주 냄새는 물론 취한 말과 말들이 부딪히며 빚어내는 소음에도 불구하고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신이 바짝 든다. 삶의 비애가 섞인 술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들어가 몸을 그득하게 채우면 지금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기도 한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한다. 인생엔 취해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취하고 나면 끝내 취하게 되는 것도 많구나. 영화 본투비 블루의 트럼펫 연주자 챗 베이커야말로 무언가에 취해야만 삶을 견딜 수 있는 남자다. 처음에는 음악에 취했다가 나중엔 술과 마약에 취하고 과거의 향수에 취해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인생의 황금기를 되찾기 위해 애쓰는 인물이다. 영화는 챗 베이커의 삶의 허구를 덧대서 그의 성공과 좌절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때는 1950년대 초
찰리 파커와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연주자들이 대가로 추앙받던 시절, 챗은 상처받은 듯한 눈빛과 목소리, 잘생긴 외모로 일약 스타로 떠올라 재즈계의 제임스 딘으로 불린다. 빛이 밝을수록 사물의 뒤편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진하기 마련이다. 헤로인에 손을 대기 시작한 챗은 마약 소지 혐의로 감옥을 드나들며 서서히 무너진다. 마약 대금을 치르지 못해 갱단의 몰매를 받고 앞니가 부러지는 지경에 이른다. 챗의 팔에 주사기가 아닌 트럼펫을 쥐어준 건 제인이라는 여인이다. 제인의 위로와 응원 덕에 챗은 틀니를 착용한 채 다시 무대에 올라 예술혼을 불태우고 제인과 챗은 열정적으로 사랑을 불태운다. 만약 이렇게 영화가 끝났다면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 오랫동안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그림 동화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챗은 자신을 꽁꽁 올가맨 약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마약에 빠져든다. 어떤 영화는 이야기나 볼거리가 아닌 분위기로 봐야 한다. 이 영화가 그렇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난 어느 음습한 클럽 구석에서 맥주를 홀짝이며 재즈 음악을 듣는 기분이 들었다. 영화 속에서 트럼펫 연주곡이 흐를 때마다 내 달팽이 관은 호강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슬며시 시려왔다. 챗 베이커의 삶의 무늬와 흔적이 서늘한 트럼펫 선율에 진하게 묻어났기 때문이다. 앞에서 오는 돌을 맞으면 운명이고 뒤에서 오는 돌을 맞으면 숙명이라는 말이 있다. 산다는 것은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가슴에 사연 하나 품은 채 삶의 무게를 견디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갈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길을 걷기도 한다. 절대 가선 안 되는 길로 접어들 때도 있고 꼭 가야만 하는 길 앞에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도 한다. 여기서 꼭 가야만 하는 길은 본성의 길이다. 본성의 길이란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과 기질이라는 돌들이 깔린 길로 어쩔 수 없이 이끌려 빨려 들어가는 길이다. 일찍이 자사는 중용에서 하늘이 내려준 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며 도를 닫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를 챗 베이커의 삶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챗의 음악에는 타락한 천사의 연주, 20세기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흐느낌 같은 찬사가 뒤따른다. 그의 삶은 늘 외로움, 술, 모순, 마약, 폭력으로 얼룩졌다. 하지만 챗은 우울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무엇보다 자신이 꼭 가야만 하는 길을 부절히 걸었던 사람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본성의 길로 걸어들어가 우울한 블루빛 본성대로 활활 타오름으로써 남에게는 따뜻함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재가 되어 사그라질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경주님, 저 큰일 났어요. 염색하다가 얼굴에 묻었는데 안 지워져요. 어떡해, 도돌이님. 이제 봤어요. 도돌이님, 샤워하면 지워지지 않을까요? 샤워하면 지워지지 않을까? 밤에 멍들었어요. 리무버 없어요? 도돌이님? 리무버로 지워질 수 있을 텐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나니까 지워졌어요. 도돌이님. 리무버로 지워봤어요. 그럼 이따가 씻으면서 지워보죠. 아니면 도돌이님, 화장솜 있죠? 화장솜 클렌징 오일로 지우긴 했는데 안 지워져요. 화장솜을 뜨겁게 데워서 붙여놔봐요. 뜨겁게 데워서 화장솜을 뜨거운 물에 적셔갖고 클렌징 오일로 하지 말고 클렌징 오일 말고 비누나 클렌저 있잖아요. 그냥 클렌저 오일 말고 그걸로 해갖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붙여놔봐요. 염색 샤워하려면 꽤 오래 걸리잖아. 붙여놔봐요. 일단 이 새벽에 염색한다고. 요거 그냥 매일 하나씩 읽어봐야 되겠어요. 한 10분 정도씩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이나 20분 정도 책을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돌이님, 몇 개만 더 읽을게요. 몇 개만 더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향하여 기울어질 때 추분이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시기다. 한쪽이 차오르면 다른 한쪽은 가라앉는 게 자연의 순리다. 이제 여름은 가을의 자리를 내어줄 것이고 가을의 표정은 낮보다 밤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나는 기울다라는 동사가 참 마음에 든다. 감정과 생각의 균형을 잃고 어느 한쪽으로 비스듬하게 낮아지거나 삐뚤어질 때 기울어졌다라는 말을 우린 즐겨 사용한다. 기울어지는 일은 위태롭지만 좋은 것이다. 감정이나 생각이 특정한 쪽으로 쏠리면 관심이 생겨나고 진득하게 관심을 기울이면 상대와 대상이 특별해 보이기 시작한다. 적어도 난 그랬던 것 같다.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절함이 배어있는 것들이 많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가는 내 집에 삶이 힘겨울 때 외치는 소중한 사람의 이름에 언제나 온전한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의 품 안에 가슴을 때리는 절절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가득 들어차 있기 마련이다. 사실 특별함은 특별한 사건과 사람에 의해 번쩍하고 솟구치는 것만도 아니다.
아파트 화단에 예쁘게 핀 꽃을 넋을 잃고 바라볼 때, 꽃이 진 자리를 슬며시 쳐다볼 때, 쓸모 있음의 배경이 될 때, 불행한 일이 적은 것이 행복임을 깨달을 때, 인생을 바꾸는 일보다 일상을 정돈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누군가 곁을 떠나간 뒤 그 빈자리에 새로운 관계와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때, 삶은 우리에게 특별함이라는 선물을 선사한다. 그러니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특별함은 본디 특별한 것이거나 특별한 기울어짐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슬픔과 기쁨의 물결. 죄송이라는 말은 죄스러울 정도로 송구하다는 뜻이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눈물에 젖어서 축 늘어진 선수들이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텔레비전 너머로 바라볼 때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젓곤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선수의 입에서 왜 그런 표현이 빠져나와야 하나. 혹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그런 말을 내뱉도록 강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한 적은 없었나? 스포츠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소위 금메달이라 부를 만한 탁월한 성과를 획득하는 일은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다. 그런 탁월한 결과와 수준에 도달하려면 실력뿐 아니라 운까지 따라주어야 한다. 커다란 결과가 꼭 커다란 행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일로 얻게 되는 기쁨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생기는 기쁨은 삶의 밑바닥에 착 달라붙지 않거니와 목표가 사라지거나 슬픔이 밀려오는 순간 쉽게 증발한다. 어떤 연역에서 메달을 움켜쥐지 않았다고 해서 고개를 떨굴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구절양장처럼 휘어진 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 슬픔과 기쁨은 부지불식간에 서로 섞여드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슬픔이 기쁨 속으로 곱게 퍼져나가기도 하고 기쁨이 슬픔을 빠르게 빨아들이기도 한다. 슬픔과 기쁨의 물결은 비가 그치면 해가 뜨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밀려오고 또 밀려나가고 나는 생각한다. 우린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기쁨의 앙금을 틈틈이 휘저어서 붕 떠오르게 하거나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기쁨을 끌어다 서름과 애통함의 농도를 묽게 희석하며 사는 게 아닐까. 슬픔을 적당히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슬픔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말이다. 타투님 오셨구나. 타투님 고생 많았어요. 퇴근 중이야. 근데 저 10분 뒤면 방중이야. 내일 출근이잖아요. 와, 방송까지 처음 있어보는 느낌. 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도도리님. 전에도 많이 계셨잖아요. 아, 방송까지 처음 있었던 건가? 2부 방송까지 계셨던 적이 많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도도리님이 제 방송 들어주시면서부터 점점 늦게까지 함께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네요, 도도리님. 2부 중간에 스르르 그러게 그랬네요, 도도리님. 오늘은 커피빨 커피 많이 드셨어요, 도도리님? 그래도 오늘 추천 8번 8분이 들어왔다가 가셨다라는 얘긴가? 니트로 커피를 마셨는데 맛없어요. 니트로 커피가 뭐야? 아, 맞아. 잠시만요. 왜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컴퓨터에서는 추천하는 게 없더라고요. 아, 없어요. 맞아요. 도돌이니까지 9분이네. 9분이 추천을 눌러주셨네요. 감사하게도. 도돌이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네. 그래도 왔다 가셨네요. 내일 뭘 들고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들고 가셔야죠. 돈을 들고 가셔야죠. 뭘 들고 가다니요.
카드. 저 제주도 처음이고 거의 매번 일본 여행만 갔다고 하니까 순간 제주도 갈 때 여권 있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근데 엄마도 헷갈려 했어요. 조용, 조용.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그리고 가서 입을 옷. 그리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쁜 옷. 제주도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바닷가로만 가면요 명관이에요. 정말 명관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도시 막 아파트 있고 막 제주도에도 아파트 있고 막 이래갖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가게 있고 막 그냥 그런 도심이고요. 외곽으로 타면 어디든 명관이야. 근데 바람 많이 분다면서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따뜻할걸요? 초봄 날씨일 텐데 제주도. 근데 도돌이는 부산 쪽 사시니까 초봄 이런 거 이미 거기 날씨도 그렇겠죠? 초봄 이런 날씨겠죠? 그렇죠? 초봄 날씨 그런 날씨야. 따뜻할 거야. 지금 꽃도 피고 벌써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3월이니까 가족들이랑 제주도 좋겠다. 튤립 축제 한대요. 아 진짜 꼭 가보세요. 좋겠다. 튤립 축제. 제 폰 열일해야 하고. 아 벌써 방종해야 되는 시간이 왔네요. 방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도돌이님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자, 오늘은 책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방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던 일 있으시면 다 잊으시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밤, 좋은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